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오늘도 쏙쏙 뽑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710선까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동반 매물이 우리 시장에서도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시장을 맞추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한 주의 절반인 수요일장입니다. G20 회의가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관망 심리가 깊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에게 접수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시간 중간중간마다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혹은 문자 연결 통해 가지고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통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저희에게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로 또 저희에게 또 종목 신청을 해주실 수 있는 메신저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네 글자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가실 수 있는 톡방 참여 방법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은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의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 영남타워 지하 2층 소강당으로 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대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 전화번호 기억하신 다음에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는 7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로 가신다면은 여승재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두 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02-3153-2664번으로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참석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회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성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날짜가 여승재 위원의 강연회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다르죠.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로 가신다면 김현성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주식 천왕만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02-3153-2664번 참여 방법 통하셔가지고 방문 예약 전화 접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강연회니까 많은 참석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추천주 수익률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의 SFA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늘도 자리를 하고 있네요. 92.13%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하체계위원회 TK케미칼은 25%의 수익률로 2위에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가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18.2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17.1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 또한 15.85%의 수익률로 5위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김현성 위원의 에이텍솔루션은 15.56%, 김현성 위원의 우리로는 14.66%,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13.16%,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체계 위원의 현대차가 10.55%로 9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DI는 하체계 위원의 종목인데요. 4.12%의 수익률로 10위 자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저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수익률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리뷰를 해주실지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승재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오늘장에 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승재 위원과 함께 종목 보겠습니다. 와이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솔 저희가 어제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리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도 세워주셨잖아요. 오늘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오늘 조금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와이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장 초반에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 초반에 흐름 괜찮았고 장중에 한 3.39%까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한 3거래일째 계속 좋지 못하잖아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 이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와이솔은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제가 이제 연기금 그리고 뭐 보험, 투신, 보험, 은행 이런 수급보다는 투신 금융 투자나 투신 쪽의 수급을 조금 더 단기적인 주가 상승력에 있어서는 금융투자나 투신 수급을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오늘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었고요. 금융투자는 2거래일 그리고 또 오늘 투신에서 매수가 좀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주간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언더슈팅하는 주가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작년 9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시장 영향도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2분기 어닝 시즌 가기 전에 어떠한 시장 변수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워낙 좀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18,000원 가격 구간 내지는 17,500원 가격 구간 이런 우상향 추세의 하단선 가격에서는 또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홀딩 의견 지속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나 위에서부터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세 하단선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와이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이솔에 대해서 여승재 위원의 리뷰 함께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 거고요. 다음으로는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TK케미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하채기 위원의 종목은 TK케미칼부터 지금 다우기술까지 몇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부터 보죠. 저희가 이 종목은 1위의 수익률을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6,000원까지 갈 거다라는 의견으로 함께하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 보유 의견이잖아요. 예, 조금 나쁜 놈인데 빨리 가시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가서. 약간 속을 썩이고 가네요. 예. 네. 그래도 뭐 수익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익만 잘 내준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알토란 같은 좀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저 1위 자리에 이 종목이 올라갔으면 하면서 제가 그래야 좀 자랑을 좀 많이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저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은 자기 보시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보면은 계속해서 빨간색이죠. 레드선에 보시면은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파동을 좀 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동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자 하향의 파동을 만들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TK케미칼이 조금 여기서 좀 주춤했던 게 SN그룹인
우회장께서 남선 알루미늄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출렁거렸다가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올라간 거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고 눌림도 잘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크릿 줄여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상담을 좀 오셨을 때도 제가 이거는 가치주로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가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려면 멀었으니까 홀딩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TK케미칼 2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2위 자리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이죠. 현대차. 우리 또 하치기 위원만의 종목입니다. 현대차 종목은 지금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이지만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오늘도 장기적인 목표가를 한 번 더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현대차 자체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수소차 해가지고 기대 심리에 좀 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소차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수소차에 대한 어떤 실망보다도 상당히 기대의 부분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현대차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저번에도 TK케미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을 하게끔 좀 말씀하시더라고. 이번에는 이것도 현대차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자, 2012년도 27만 2,500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차량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을 매수가 아니라 샀을 때, 자동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동차, 현대, 기아차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35,000원짜리가 27만 2,500원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92,500원에서 모든 악재를 다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악재가 호재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최장기적으로 봤을 때 27만 2,500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고,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이 앞에 이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맞고 계속 떨어지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겠다. 그래서 최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27만 2,500원이고,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16만 원대 한번 매물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17만 원대 한 번 또 있고, 그 다음에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의 좀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세 자리를 잡아주셨는데, 그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럼 되겠고, 또 이게 또 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봤을 때는 27만 2,500원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냥 갖고 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요즘 시장에 정말 한 가지 종목 가지고 조금 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치기위원회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7만 2,500원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1차 목표가 16만 원, 2차 목표가 17만 원, 3차 목표가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고 가면은,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때 현대차도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 신규 매수하시나,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영역으로 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가 오늘도 조정이 좀 나왔지만 앞으로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우리 하치기위원회 카톡방에 가서 질문을 드리면은 친절하게 답변 주실 건가요? 예.
친절하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셔가지고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샘플러스 하체기 검색하시고 톡방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현대차에 대한 리뷰 톡방에서도 무료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팅크웨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4%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봤더니 오늘장에 약간 밑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계속 들고 가요, 위원님? 예, 뭐 이것도 장기 성장주가 되겠어요. 지금 뭐 아이나비 하면 여러분께서 더 블랙박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그리고 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도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그리고 성장주로 조금 더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보유 의견으로 팅크웨어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BDI 살펴볼게요. 오늘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 10,000원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10,000원대를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볼까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치고 가느냐 밑으로 떨어지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넥라인이죠. 그래서 돌파를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인데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하면 조금 더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리딩을 좀 잘해야 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자리가 상당히 죽였는데 양봉을 조금 만들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양봉이 한 5% 정도 나왔더라면 좀 바람했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것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있죠. 발전소 좀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 오늘 한번 빡 들어왔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는데 기관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오늘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BDI도 조금 길게 좀 보시면서 좀 가시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BDI는 어디까지 볼까요? 대충 좀. 또 물어보시네요, 우리 앵커님께서. 좀 꼼꼼하게 봐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여기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3,776원이죠. 여기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보시면 올해 보면은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나와는 그 파동이 있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는데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좀 수급을 좀 보면서 가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13,776원 여기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776원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탑 엔지니어링 볼게요. 이 종목은 AS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오늘 좀 빠졌어요. 예. 차익 실현 매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양봉을 하나 크게 한번 때리고 나면 조정이 나와요. 또 한 번 양봉이 크게 때리고 나면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종목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거기서 단기적인 또 실현이 나오고 또 올라가고 나면 또 단기적인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탑 엔지니어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쪽에서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뭐 파워로이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다가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디스플레이 물론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주춤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종목도 2018년 뭐 2014년 이렇게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2014년도부터 해서 좀 조정은 길게 가고 있지만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장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2015년을 기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저점도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무난한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탑 엔지니어링도 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츠기면의 다우기술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약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의 자리 2.7% 지금 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에 매수가 정말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께서 다우 그룹을 아실 거예요. 다우 기술 있고 다우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인수를 해서 사람인H도 같은 회사이죠. 근데 이 회사가 다오 같은 경우는 이 키움증권의 그 시스템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이죠. 제3자 쪽에서 조금 했다가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5월 27일 날 좀 하락세를 한번 맞았던 그런 흐름인데, 다시 지금 제 인터넷 사업자가 다시 한번 재추진이 될 것인데, 조금 더 안화가 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오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무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점포가 없잖아요. 근데 다오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점포 증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증권사에서 다 실패한다. 왜? 상담을 받으려면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성공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상당히 1위를 좀 차지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도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3 인터넷 은행에서 좀 다시 한번 또 추진했을 경우에는 좀 좋지 않겠느냐고. 그 다음에 뿌리오라는 이 문자 전송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를 다발로 해서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뿌리오라는 그런 이름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케팅 쪽에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종목이 조금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께서 좀 느긋하게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오 기술까지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역시나 홀딩 의견 드렸고요. 우리 하측위원회 보유 종목들은 모두 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과 함께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 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볼 거고요. 지금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전화 잘 주셨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리면 될까요? 네. 매수가가 22만 9천 원에 비중이 21만 9천 원. 22만 9천 원 맞으시죠? 21만 9천 원. 21만 9천 원이세요? 네, 그게 많이 떨어졌길래 네. 올라가려니 샀지만 또 계속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저희 혹시 지금 TV로 보고 계시다면은 TV 소리를 살짝 줄여주시고 전화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전화기로 들으셔야지만이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릴게요. 저점인 줄 알고 잡으셨는데 계속 내려간다고요, 그렇죠? 네. 네, 전망을 좀 봐드릴게요. 순재 위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적으로 조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네. 4월 15일 날 최고가 33만 8천 원이었고 매수하신 가격은 21만 9천 원의 비중 20%를 담으셨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누구한테 듣진 않고 내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면은 조금씩은 알아요. 그런데 네. 그게 작년에도 내가 한번 사가지고 작년에도 21만 원대 사가지고 네. 14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내가 하소시 손절했는데 금년에 내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갖고 33만 원까지 가길래 가만 나와 또 떨어지길 또 그 가격이 또 샀더니 또 떨어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요. 네. 매수하시기 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3만 8천 원까지 갔었던 이유나 지금 네. 주가가 하락해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내려오는지는 좀 보고 매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1분기는 좀 나아졌길래 네. 또 나아지려냐고 그거 생각도 않고 그거 시경 내려 아,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는 않으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BD비치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1분기 실적이 화장품 쪽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1분기에는 잘 나왔어요. 예. 근데 1분기 이후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좋지 못할 거로 전망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보따리상들 요 부분들을 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을 또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좋지 못한데 그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해서 소비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예, 그리고 지금 가격이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아버님. 과매도. 그러니까는 매수는 과매도가 끝나야 되겠죠. 근데 과매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쵸,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좀 대응이 필요하세요,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기관이 조금 더 공격적인 매도를 하다 보니까는 바닥을 잡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단기적인 조정을 좀 진정되려면은 기관 수급이 좀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수급 장중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기관 수급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20만 원서부터 해서 제가 좀 가격을 잡아드리면 20만 원서부터 해서 19만 원 요 가격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이 제가 지금 실적이 3분기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전분기 대비 안 좋고 3분기는 또 2분기 대비보다 더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3분기는 조금 더 먼 향후 시점이잖아요. 개선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투자 심리를 되돌릴 만한 실적 전망은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회피는 하셔야 돼요. 회피.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만 원까지 좀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20만 원 선부터 19만 원 사이 가격, 이 가격은 꼭 좀 지켜져야 되는 가격 구간이에요, 아버님. 잘 보셔야 되는 가격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21평선하고 하방으로 이격을 벌렸어요. 그러면 상승이든 하방이든 이격을 벌리면은 이격을 좁히려는 말 그대로 과매도 구간이 끝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아,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20만 원 가격이 지켜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주게 되면은 21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겠죠.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되면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서는 만나요. 가격이.
주가가.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9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는 기관 수급 확인하시면서 좀 매도 쪽으로 보셔야 돼요. 왜? 2분기 곧 2분기 실적이 다가와요. 근데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도 안 좋은 데다가 예상치마저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은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3분기 실적도 안 좋으니까. 아시겠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시장 전망, 이 실적 전망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무역 견장 조금 완화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하고 무역 전쟁 좋아지면은 네. 올라갈지 않을까나 싶으지. 그건 투자 심리에 그 부분은 네네.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실적 자체가 지금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전망을 다시 상향 조정하면 모를까?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가격 구간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상담 받아봤고요. 혹시라도 가시면서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들고 가시다가 여승재 전문위원회 톡방에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거나 샵 4989번으로 여승재 전문위원회 톡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바로 가기 가능한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XINC 봐드릴까요? 예, 오늘 매수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알지, 아침에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1,89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20% 비중 맞으시고요. 예, 어디 갔다 올게네 이렇게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체계 위원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반갑습니다. 도와주이소.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샀는데 이갑니다. 예, 뭐 이렇게 XINC를 매수한 이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램핀 거기다 간다고. 네. 하길로 그래가지고 더 갔는 게 좀 올라가지만은 1930원 익혀 샀지만은 그래가 병원에 갔다가 좀 볼일 보고 오기는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니. 예, 너무 놀랐어요. 예. 이제 XI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다음에 LED, OLED, LCD, PDP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XINC가 그 그래픽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것은 이 회사가 탄소 나노튜브, 이게 이제 그래픽으로 연계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 또 사물 인터넷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인데,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일단은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픽은 올라온 게 좀 맞는데, 어머니 오늘 시장은 어머니처럼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주가가 다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늘은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영향에 코스닥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코스닥 쪽에서 특히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흔들렸던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는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더 크게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또 재료의 그 소멸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시장이라든가 재료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내일 팔을까요, 아침에?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좀 도와주이소. 여기 1,170원이 갔다가 1,170원에서 2,960원까지 가면서 여기를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그냥 바닥을 잡아가지고 이중을 바닥을 한번 찍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일단 잘 돼야 돼요.
예. 그게 좀 잘 돼야만이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파토가 난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만 그런 말만 해준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예. 크게 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다 하면 예. 이중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1185원 있잖아요. 예. 어머니 여기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1800 1380원, 1380원. 1380원. 예. 아, 그까지 내려갑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네. 시장에 의해서 이 XINC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5G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미래의 성장이라든가 실적이 좋지만은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동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이 있는 애들이 좀 살아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XINC 같은 경우는 나는 반도체 쪽으로 OLED, LED 쪽으로도 정부라든가 삼성에서도 거기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꿈의 소재인 탄소 나노 튜브가 또 미래의 성장하고 좀 같이 또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이게 계속해서 성장으로 가는 그런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1385원 왔을 때 다시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 가격 오면 그러면 뭐 이제 물타기를 하라고요. 일단 그때 상황 봐서 이제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고 그 시장이라든가 업종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 가셨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XINC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양시장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주말이면 G20 회의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G20 회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회의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긍정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타이밍이 이번이 될 수 있을런지도 관건이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오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신호들이 포착이 될런지 우리 여순대 위원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제도 비슷한 이슈를 좀 맞아요. 다뤘었잖아요. 계속해서. 네,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이다 보니까 또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자, 오늘 시장이 오전에 비해서 오후 특히 한 10시 반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10시 반 제 경우 11시경서부터 굉장히 안 좋게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중국 증시가 갭 하락 출발하면서도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급격하게 좀 안 좋아졌거든요. 특히 뭐 코스닥은 더 안 좋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20 정상회담 이 무역 분쟁 완화 신호가 절실한 한국 증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그 오픈 채팅방에서 네. 평소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언급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PER이나 뭐 PBR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다 바뀌는 수치거든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해드렸던 이유는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주요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한국 증시보다 더 좋은 상태죠, 지수가. 근데 지금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위에 올라가 있어요. 5년 평균, 10년 평균치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만약에 못 미친다, 좀 실망스럽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뜩이나 이 알고리즘 매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극성을 부리는 시장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한국 증시의 그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더 좋지 못하죠,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그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11.02배, 코스닥은 15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계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수급적으로. 그리고 오늘 현물 수급, 뭐 선물 수급을 봐도 뭐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강하게 나온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들이 장 중 후반으로 갑자기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뭐 습자지처럼 굉장히 얇은 상태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장중에 매수 매도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냥 시장 대응하시기 어렵고 종목 대응하시기 어려우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일단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시간대로 11시경에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지 않아졌다. 그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찾다가 하채계 전문위원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미국 뉴스 올라온 거를 제가 제때 체크를 조금 늦게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의 대형 은행, 세계 은행을 제재를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더 투자 심리를 좋지 못하게 끌어내렸던 것 같고,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정상회담 요 부분에 있어서 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 가격. 이런 부분들도.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 금융시장 내에서의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는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리 가격, 상품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은 구리 가격이 6월 달 들어서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오는 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올라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구리 가격이 살짝 반등을 준 거예요. 근데 구리 가격 외에 뭐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쪽 상품 선물 동향을 보면 방향성이 없이 굉장히 혼조세예요. 근데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생되고, 또 중국은 글로벌 최대의 구리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는 구리 가격이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기회의 장이에요. 매도 진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금이랑 원자재 가격 전망을 해볼 근데 거예요. 이거를 엮어서 네. 그냥 한 번에 엮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죠, 내용이. 네. 그게 어떻게 좀 이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원자재 시장 동향은 지금 원자재 시장 동향도 굉장히 혼조,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호적인 신호,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기대는 하지만 너무 예단은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채계 위원님의 의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신호가 오고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딱 해결할 수는 없죠. 지금 아까 여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조금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특히 오후장 와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중국 3대 은행이죠. 중국 교통은행, 그다음에 중국 초상은행, 그다음에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 이 세 개를 제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하게 제재가 좀 들어가는 게 바로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인데, 이게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약
9천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 9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약 9천억 달러가 글로벌 그 회사이죠. 골드만삭스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미 금융 시스템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무역 협상을 하러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또 이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상당히 좀 협상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이 만나서 이야기는 하되 어떤 결정, 해결책을 빨리 찾지는 못하겠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두 개 다 살아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좀 지속해 가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가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또 뉘앙스를 좀 풍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문화 시간으로 26일 2시에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호를 줄지 안 줄지 그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 신흥국들의 그 금리 인하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연내에 한 1회 정도는 좀 인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내비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다르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못 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일단은 지금 국회가 열리지는 않고 있어요. 국회가 열려야 예산이 어떤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그게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바람을 좀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열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 다시 지금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회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조금 받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불안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그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민생 경제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신경 써서, 많이 신경 써서 주식시장에 좀 바람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전달하고 싶습니다. 원자재도 저 갈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 시간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같아서 제가 그래서 끈있게 물어본 거예요. 시간이 네. 다 된 것 같아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여승재 위원께서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또 금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을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살짝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는 이부에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실지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 3분 남았다는 3분에 끝낼까요? 그냥 제가?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별로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 다 하셨으니까, 뭐 구리 이야기 하셨으니까, 뭐 그림 이야기 하셨고,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이죠. 이란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지금 뭐 전쟁이 뭐 터질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다가 10분 만에 뭐 취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금 가격이 지금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위축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돼서, 만약에 이란과의 정말로 어떤 국방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 단기간에 또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중 간의 협상, 그다음에 중동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도 저번에 달러도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에서 뭐 더 가네요 했는데, 그 뒤로 지금 달러도 한풀 꺾였거든요. 이 금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멈춰, 그게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폭보다
이제는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금 가격이 이달에만 7% 넘게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그리고 중동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두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하측위원회 의견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배트맨 1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는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